마을 곳곳에 숨어있는 전설을 찾아다니는 마을의 전설. 아빠 몸속에 있을 때부터 헌터였던 부태 헌터, 전설의 헌터 김기환입니다. 또 오늘은 또 벌써 4번째 촬영인데 어디를 갈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네요. 피디님, 오늘 어디 가나요? 동경, 북위, 역시 또 이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다운 LX다운 제보를 주셨네. 경상북도의 북쪽 울타리자 관문, 뭐 안동, 상주 이쪽인 것 같은데 경상북도 서북부에 위치한 시. 그럼 제가 좀 찾아볼게요. 오늘 저희가 찾아갈 곳 경상북도 문경! 출발합시다. 문경으로 출발! 필승! 마을의 전설 김기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제 인기가 이 정도입니다.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이렇게 계세요. 혹시 제보하신 분인가? 혹시 문경 전설 좀 아세요? 전설은 아무래도 토박이 분들에게. 토박이 분들. 그렇지. 잘 아시네. 전설은 역시 토박이한테. 문경 토박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이럴 때는 현명한 방법이 있죠. 우리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가위바위보. 자, 3분 스탠드업. 가위바위보! 와! 자, 2분 앉아주시고. 오늘 전설의 안내자, 낙찰! 박수! 문경의 전설은 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문경은 높은 산과 네. 깊은 계곡이 있다 보니까 아하. 그런 전설들이 아주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무궁무진하다. 네네. 한 3,000개 이상 되나요? 한 5,000개 5,000개. 딱 긁어 모으면 사람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듣도 전설. 보도 못다. 자, 그렇다면 신비로운 전설이라고 하셨으니 저희도 좀 신비롭게 이동을 할게요. 혹시 무릎 관절 괜찮으세요? 물은 조금 괜찮아요. 뭐 그렇게 무리 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 둘, 셋, 여기 어디입니까, 차장님? 여기가 바로 고모산성입니다. 여기가. 그 차장님 고모가 지은 곳인가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고모산성은 네. 그 신라에서 약 네. 2세기경에서 네. 계림령 길이라는 길을 개설하면서 이 성을 지었다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여기 왠지 그 뭔가 전략적 요충지 막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는 네. 주울산이 있거든요. 어. 주울산 이남으로 해서 감시가 할 수 있는 그런 요충지고요. 예. 그리고 이쪽 남쪽으로는 불정이라는 동네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낙동강 쪽으로 진출을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는 북한군들이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한 10일 동안 여기서 막아서 낙동강 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고 하는 아주 치열한 격전장이기도 합니다. 여기가요. 네. 이 고모산성에는 그럼 대체 어떤 전설이 숨어져 있는 건가요, 차장님? 네, 고모산성은 마고선녀와 고모선녀가 총각색과 내려와서 이 성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 앞날에 보면 그 장차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는 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늘 이렇게 쓸 수 있는 성을 만들어주자 해서 서로가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총각들이 이기면 선녀들이 그 총각들에게 시집을 오고 만약에 지면 우리가 돌이 되어서 이 성을 끝까지 지키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기는 어떻게 됐죠, 결과가? 안타깝게도 고모선녀하고 마고선녀가 이겨서 네. 총각들이 지다 보니까 네. 돌이 되어서 삼형제봉이 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선녀가 이 성을 며칠 만에 지었을까요? 신비롭게도 하루 만에 지었다고 합니다. 하루? 그거는 좀 너무 좀 이거 양념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신비로운 전설이죠. 맞네. 여기는 그러면 또 볼만한 곳이 또 뭐가 있나요? 진남 교반이 있는데 네. 경북 8경의 제1경으로 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1933년도에) 대구인보에서 주최한 정경을 갖다가 이제 뽑은 데가 이제 경북 8경에서 제1경으로. 그때는 뭐 서울로 가는 아주 중요한 도로에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놨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볼 수 없는 그런 다리. 아, 아마 그래서 어떤 일본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뭐 그런 걸로 이용되지 않았을까. 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변에 삼권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봄철에 피게 되면 네. 뭐 절벽과 어떤 꽃들과 그리 아주 절경이 따로 예술이다. 그렇습니다. 아. 산성에서 내려와가지고 조그만 이렇게 길을 따라서 왔는데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좁고 험한 길이 보이시는데요. 이게 바로 토끼빌입니다. 아, 토끼비리가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이 위에 있는 게 지금 토끼비리예요? 그렇죠. 토끼비리, 토끼 자식이 뭐 비리를 저질렀나요? 나쁜 놈이네요. 뭐. 안 되겠네.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이게 전설이 있는데요. 태조왕건이 신라로 이제 남하를 해서 네. 진출했을 때 네. 이 고모산성을 넘어오면서 길이 없어져서 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마침 토끼가 이렇게 달아나는 걸 보고 오. 토끼가 가니까 말이 못 가겠느냐 해서 그때 개척한 이 길이 토끼빌이라는 길로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 그 그렇습니다. 비리라는 게 그럼 뜻이 뭐예요? 토끼비리는 뭐 벼루, 벼랑길, 이 지역에서는 뭐 비리, 뭐 그래서 아. 그런 사투리를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지금 나무 데크를 깔아서 네. 잘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그 바위길을 없었겠죠. 집신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 그 자리만 움푹 패여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험난하게 갔다 해서 그런 기록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느낌이 과거와 현재가 딱 공존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곳. 좋습니다. 다음 전설 장소가 또 어딘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아직 무릎 관절 괜찮으시죠?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순간이동으로 마찬가지로 이동할게요. 하나, 둘, 셋! 순간이동인데 한 40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도착한 이곳은 그 문경세제 맞죠? 일단은 문경세제가 정확히 뜻이 뭔지 저는 아는데 문경세제는 태도날 한 번에 날아서 가기 힘들다고 해서 세제, 네. 그 뭐 조령이라고 그렇죠. 한자로는 조령. 이 길이 태종 그 이방원이 새로 관로로 네. 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 난 길이다 해서 새로운 길, 세제, 세제. 새로운 고개, 새로운 고개. 뜻도 있고 아. 그렇습니다. 왜 저희를 여기로 데리고 오신 건지. 여기는 네. 뒤에 보이시는 이게 책바위라고. 왜 책바위? 바위가 그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이게 책상처럼 딱 펼쳐져 있고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듯이 이런 느낌. 그리고 한양으로 시험을 치러 가든 네. 그걸 보러 가든 선비들이 이 세제길을 지나가면서 장원급제를 비는 소원성취를 하신 분들은 장원급제에서 이 길을 따뜻하게 금이 환영했다는 그런 전설을 안고 있는 곳이죠. 여기만 거쳐갔다 하면 장원급제를 했다. 그렇죠. 차장님도 자녀분이. 지금 중학생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 4, 5년 안에 다시 한번 오시겠네요. 그렇죠. 저도 이거 애용하려고 지금 순번 번호표 뽑아놓고 있습니다. 번호표가 있습니까? 여기 뭐 어디 있어요? 안 잘 보- 보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딸 공부도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시라고 그렇게 빌었습니다. 채원아, 아빠다 무릎 잘 크고 파이팅! 돌 막 이렇게 들고 가시던데. 예. 네, 왜 들고 오신 거예요, 돌을? 저 친구들 소원 2개 하고 네. 제 소원 하나.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사업 잘 되고. 예. 한중을 대박 나게 해달라. 대박 나게 해달라고. 인생 한탕. 네, 감사합니다. 사업 대박 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파이팅! 여기는 살짝 아까 거기보다 좀 밑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예, 조금 밑에 내려오면 네. 사람들 많이 계시고. 자, 웬 돌이 하나 있네요. 산불 듀심. 좀 잘못 새긴 거 아니에요? 이 비석은 네. 옛날 조선시대 때 산불 조심을 사람들에 알리려고 이 자리에 세워놓은 한글로 된 비석으로 된 4개 중에 한 개입니다. 이 산불 조심이라는 이게 국어 네. 이걸 봤을 때 국어의 변천사를 알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이기도 하고 순수 한글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으로 치면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죠. 그 당시에도 이제 아무래도 산불이 좀 많았나 봐요. 그렇죠. 예. 옛날에 여기는 화전민들이 네. 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불을 불을 내서 지르고.
해서 밭을 만들고 아. 그런 것이 있다 보니 그 불 내는 것에 대해서 조심을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 비석을 세워서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일으켜 준 거예요. 뭐 만족하셨는지? 아, 만족하는데, 근데 만족하긴 하는데 아직 뭔가 좀 아쉬워요. 왜냐? 봤으면 이제 여기를 좀 이제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데. 단골집 있으세요? 단골집 비밀입니다. 하나, 둘, 셋. 대체 뭘 먹이시려고 지금? 안에 들어가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바로 문경 특산 약돌돼지입니다. 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냥 평범한 돼지 같은데? 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문경에서 나는 거정석이라는 돌입니다. 양리적인 작용을 하는 돌이라고 해서 저희가 네. 줄여서 약돌 이렇게 부르고요. 아. 그래서 이 돌을 밀가루처럼 이렇게 곱게 분쇄를 합니다. 갈아서 오케이 이렇게 쫙 해가지고 여기서 구워서 딱 이렇게 먹는 거죠? 땡! 틀렸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를 돼지가 먹게 됩니다. 돼지 사료에 이 가루를 첨가를 해서 아하. 돼지들이 먹게 돼요. 이 돌 가루를 먹기 때문에 네. 불파지방산 함량이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미노산 함량이 높아져요. 맛이 담백해지고 고소한 맛을 내게 돼요. 예. 야 이건 ASMR로 가야 돼. 소리만 들었을 뿐인데, 예? 거기서부터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죠. 힐링되는. 국토정보공사에서는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22년. 22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가 그럼 가장 보람되고 좀 뿌듯하세요? 어떤 민원이 벌어졌을 때, 네. 뭐 이분들을 잘 설득을 해서 네. 그걸 잘 해결해 드리고 나서 서로가 어떤 분쟁이 해결이 됐을 때, 나로 인해서 이분들이 어떤 오해를 풀고 서로가 잘 일이 해결됐구나 할 때 그런 보람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역시 사회생활 22년 짬밥에 네, 우리 박상현 차장님. 다니시느라고 예. 애쓰셨는데 아유. 이거 먹고 예. 힘내시고 잘 돌아가시길 감사합니다. 아, 바라십시오. 예. 목 아파. 아우. 내가 갑자기 마음속에 갑자기 나를 확 누르네. 아우.